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63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저희가 소개하는 멘트를 좀 바꿨잖아요. 바꿨어요. 네.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듭니다. 네. 수다 좋아합니다. 수다예요.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컨셉을. 공식적인 인터뷰가 아니라 그냥 손님 모셔놓고 같이 예술에 관해서 재미있게 그냥 얘기를 나눠보자. 편안하게. 그럼 저도 수다를. 그럼요. 네. 수다를 같이 저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발레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네. 3월부터 5월까지 파리 오페라 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 국립발레단이 잇따라서 발레 지젤을 공연하게 되는데요. 지젤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낭만 발레의 대표작입니다. 오늘은 이 지젤을 좀 집중 탐구해보려고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음악과 발레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무지크 바움의 유형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수다를 떨러 나오셨습니다. 수다인지 모르고 왔어요. 네,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유형종이고, 음악과 무용 평론가가 아니고, 평론가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관계자들도 직접 만나서 친하게 지내야 되고, 저는 그냥 글을 쓰고, 그다음에 영상 해설 같은 거 하는 칼럼니스트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 놀이터 공간이 하나 있고. 네. 그게 무지크 바움인 거죠? 네. 제 놀이터이자 감옥. 네. 제가 유형종 대표님 처음에 뵀을 때는 그때 발레 관련해서 취재하느라고 배웠었는데 그때는 본업은 약간 금융 경제 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직장 생활 20년 했죠. 네. 정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발레와 음악이 그렇죠. 너무 좋아서. 네. 와. 그 보통 이렇게 용기 내기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일을 접어두고. 아니 그때 기로에 왔을 때 지금 관두지 않으면 이제 곧 50이 되는데 50에 내가 이걸 시작하면 누가 나의 관심을 갖겠냐. 50은 되기 전에 해야 되겠다. 그게 타이밍이 좋았죠. 네, 2006년이었으니까 제 나이까지 밝히네. 그러게요. 갑자기 저까지 같이 그때 인터뷰를 했었다 이런. 네. 그래서 몇 번 인터뷰하느라 배웠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모셨어요. 근데 지젤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파리 오페라 발레단도 와서 하고. 한국의 유니버설 발레단, 국립발레단도 또 잇따라 지젤을 공연을 하더라고요. 올 봄에. 그래서 지젤을 얘기하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셨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네. 사실 지젤 발레 잘 모르는 사람도 지젤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것 같고. 그 장면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근데 좀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일단 시작을 하시죠. 지젤이 이제 낭만 발레 대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테크닉이 많이 필요한 어려운 작품이라고 들었는데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낭만 발레는 뭘 낭만 발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발레 그러면 고전 발레 하고 모던 또는 또 콘템퍼러리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고전 발레는 뭐고 낭만 발레는 뭐냐 이게 발레 용어가 조금 헷갈려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음악사나 미술사 보면 고전주의가 나오고 낭만주의 나오는데 발레에서 낭만 발레라고 좁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1830년대부터 한 60년대까지 프랑스 발레 얘기하거든요, 보통. 그리고 발레에서 고전 발레가 광의의 고전 발레가 있고 협의의 고전 발레가 있는데 협의의 고전 발레는 그 이후 러시아 황실 발레를 보통 고전 발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발레에서는 이 고전 발레가 낭만 발레보다 늦은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광의로 할 때는 이 낭만 발레랑 러시아 황실 발레를 합쳐서 고전 발레라고 하더라고요. 전체로 보고. 그렇죠. 근데 낭만 발레는 본질적으로 이제 프랑스 발레고 이제 프랑스 발레 영향을 받은 덴마크 발레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젤이 낭만 발레 중에서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식 발레, 지금 말씀하신 러시아 황실 발레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러시아 황실 발레가 이제 프랑스 낭만 발레 출신인 마리우스 뿌띠빠가
러시아 황실 발레 처음엔 무용수로 가요. 무용수로 갔는데 자기 이제 스승인 쥘베로 이 지젤의 네. 안무가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쥘베로가 은퇴한 다음에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이제 황실 발레의 이제 디렉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40년간을 러시아 네. 황실 발레를 지배했으니까 네. 40년 동안 자기가 경험한 모든 거를 이제 교과서처럼 만들어낸 거예요. 네. 공식화한 거예요. 이제 네. 고전이라는 게 클래식이라는 게 규범적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러시아 황실 발레는 뿌띠빠가 자기가 교과서적으로 만들어 놓은 발레 틀 그게 이제 고전 발레라고 이제 불리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그냥 러시아 황실 발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죠. 그냥 네. 고전 발레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프랑스 발레 얘기인지 러시아 발레 얘기인지 이제 헷갈리게 네. 되는 거고. 네. 러시아 황실 발레는 저희가 알만한 작품 뭐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건 백조의 호수. 백조의 그러니까 차이콥스키 발레들 백조의 호수, 네. 잠자는 미녀, 호두까기 인형. 네. 그거 말고 이제 돈키호테, 라바야데르 뭐 이런 작품들은 러시아 황실 발레죠. 네. 요새 인기가 좋아진 라이몬다도 황실 발레고. 네. 네. 많이 들어본 작품은 대부분 근데 황실 발레, 러시아 황실 발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지젤도 러시아 황실 발레화 됐어요. 지금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젤은 초창기에 초창기의 지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프랑스에서 명맥이 끊겨가지고 러시아에 간 게 살아남은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나중에 할 얘기를 먼저 하면 좀 그런데 나중에 또 얘기하면 되죠. 네. 파리 오페라 발레가 이 지젤을 초연한 발레단이긴 한데 네. 파리 오페라 발레도 이 오리지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 발레에서 그 보존해 규범이 된 왔던, 거를 네. 또 자기 식으로 조금 바꿔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완전 그 오리지널 버전은 지금 전혀 알 모르는 수 거예요? 없어요. 전혀 알 수 없고. 그때 뭐 비디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전하는 얘기로는 지금보다 춤이 적고 네. 연기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의 춤과 연기가 절반이었다고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이 네. 알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이걸 알 수가 없고. 그럼 프랑스 발레가 원래 연기가 많아요? 예, 초창기에는 발레 테크닉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이 토슈즈라는 게 생긴 게 오래된 것 같지만 1830년 이때 돼서 토슈즈 테크닉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어떤 무용 영화 보면 더 옛날인데 거기서 무용수들이 토슈즈 신고. 그거 완전히 고증이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발레 역사라는 게 길지만 1600년대부터 시작은 됐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발레라는 거는 1820, 30년대에 비로소 시작이 된 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아주 역사가 짧은 거죠. 네. 그러면 또 지젤은 뭐 낭만 발레 대표작이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그 발레 대표작이라고 하는데 또 발레 블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또 뭔지 설명해 주시면. 네. 지젤이 2막이잖아요. 네. 2막은 1막은 현실 세계예요. 네. 독일의 라인강 유역의 포도 재배 농장을 네.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현실의 세계고 2막은 지젤이 죽은 다음에 숲속의 무덤가예요. 네. 비현실적인 세계예요. 네. 그 비현실적인 세계를 발레 블랑, 백색의 발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젤에서 처음 한 건 아니고 네. 지젤보다 이제 선구작이었던 라 실피드란 발레가 네. 지젤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나왔어요. 1832년에 네. 나오게 돼요. 그 발레에도 초현실적인 장면이 있어요. 네. 남자가 스코틀랜드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님프를 쫓아서 숲속으로 달려갔는데 그 숲속의 님프의 세상인 거예요. 네. 그게 지젤에서는 무덤가 장면으로 이제 네.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발레 블랑은 깊은 숲이나 네. 아주 어두운 밤이나 네. 그래서 푸르스름한 배경이고 그쵸. 네. 거기에 나오는 발레리나들은 백색의 네. 띠띠를 입고 있고 네. 남자는 보통 한 명만 나오고 네. 남자 한 명과 많은 많은 발레리나와 여성, 그중에 군무. 주역 발레리나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공식은 나중에 러시아 황실 발레에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백조의 호수의 호숫가 장면도 발레 블랑. 네. 거고. 네. 밤에 이제 그렇죠. 푸르스름한 조명. 라바야데르의 망령의 왕국. 망령, 예. 그것도 발레 블랑이 되는 거고. 네. 예를 들면 뭐 라이몬다라는 발레는 발레 블랑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원래는. 네. 그러니까 라이몬드의 꿈이란 걸 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안에
또 들어가는 거죠. 해적이란 발레도 보면 원래는 발레 블랑이 없었는데 네. 나중에 생기의 정원 이래가지고 그거는 네. 어둡진 않아요. 아. 푸르스름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발레 블랑처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발레 블랑이 들어가야 그건 비로소 뭔가, 고전 발레답다. 예. 고전 발레든 낭만 발레든 빠지면은 뭔가 좀 허전하다. 어색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꼭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불스름, 약간 무슨 새벽 안개가 예. 지나가는 그렇죠. 게 있는데. 근데 하얀 옷을 입은 그 여성 군무 이렇게 쫙 늘어서서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이 지젤의 전조가 되는 라실피드도 네. 파리 오페라 발레에서 초연이 됐는데 네. 그 발레도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모습을 알 수 없는데 그래도 그 파리 하잖아요. 오페라 발레에서 그 공연을 본 브루농빌이라는 사람이 네. 덴마크 발레단의 감독이었어요. 아. 그걸 보고 덴마크에서 다시 라실피드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음악을 파리에서 못 쓰게 했어요. 우리 음악이야. 안 돼 이래가지고 새로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라실피드를 네. 해가지고 네. 지금 전하는 거는 덴마크 국립발레단의 네. 왕립발레단이라고 해야죠. 덴마크 네, 왕립발레 네. 라실피드가 전하는 건데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프랑스 발레를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모습을 가장 많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소중한 자료죠. 그러니까 브루농빌의 네. 덴마크 발레로 남아 있는 라실피드가 그렇군요. 굉장히 네. 소중한 자료인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공연을 하는 것 공연이 같더라고요. 되죠. 우리나라에서 네. 공연 안 되는 게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공연하려면 덴마크 왕립 발레에 무슨 로열티도 내고 막 그런 게 좀 필요할 그렇겠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파리 오페라 발레도 자기네 음악은 남아 있으니까 네. 그 음악을 가지고 또 하려면, 1970년대 네. 복원을 하긴 했죠. 네. 근데 그 복원한 게 제가 볼 때는 춤이 너무 어려워요. 그 시대 춤이 저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네. 싶은데 네. 너무 어렵게 복원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음악은 남아 있으니까 네. 거기 맞춰서. 예. 예. 발레 블랑은 낭만 발레의 특징인 거예요. 아니, 낭만 꼭 발레 그런 거는 특징인데 아니- 이제 고전 발레가 네. 계승을 한 거죠. 뿌띠빠가 가져왔죠. 러시아 황실 발레로. 그래서 네. 거기서도. 예. 그러니까 고전 러시아 황실 발레에서도 발레 블랑의 장면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 옷이 다르죠. 프랑스 네. 지젤의 의상은 네. 로맨틱 맞아요. 띠띠라고 길게 처지는 옷을 네, 입고 이렇게 발레 블랑을 나풀 하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러시아 황실 황실 발레에서는 발레는 클래식. 그야말로 네. 우산이 뒤집어진 것 아, 같은 네. 하는 그런 차이가 있죠. 네. 재밌다. 근데 그 옷을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이렇게 더 다리가 이렇게 쫙 잘 보이게 하려고. 예, 아마도 네. 예, 뭐 네. 그 오페라는 네. 에로스하고 좀 거리가 있는 예술이었어요. 오랫동안. 네. 오페라에서는 에로스를 보여주면 뭐 너무 격조가 떨어진다. 이게 오페라의 전통이었어요. 처음부터. 나중에 이제 바그너가 이제 근데, 본격적으로 예, 에로스를 예. 막 집어넣고 네. 요새는 없는 에로스까지 연출로 다 집어넣고 있지만 현대 연출이 오페라에는 그렇죠. 원래 네. 에로스라는 게 굉장히 약했어요. 네. 그래서 에로스는 그럼 뭘로? 그럼 발레로 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무용수들은 몸을 많이 노출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예를 들어 오페라 가수가 연출가의 요구에 의해서 옷을 좀 벗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큰 화제가 되지만 네. 무용수는 옷을 벗는 것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뭐 우리나라에선 잘 안 그러지만 서양에서는 아예 뭐 상체 노출 같은 거 하죠. 네. 작품에 따라서 그냥 그 무용수는 에로스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발레 에로스라는 거는 뭐 발레만이 아니라 현대 무용에서도 네. 춤 자체가 에로스이기 때문에 춤을 추면 사람의 에로틱한 감정이 또 생겨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춤에서 에로스를 하다 보니까 시대가 갈수록 오히려 점점 옷이 짧아지고 네. 많은 걸 보여주고 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럼 남자 무용수도 옷이 바뀐 거죠. 그렇죠. 남자 네. 무용수도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완전히 하체가 딱 붙는 네. 그런 게 아니었죠. 그쵸. 지금도 뭐 네. 제가 좀 농담을 하자면 네. 제가 발레를 좋아하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변태지? 너 어떻게 이렇게 여자 무용수들이 짧은 치마 입고 춤추는 거를 좋다고 볼 수가 있냐? 너 좀 이상하다. 제가 그 얘기를 여성 발레 팬들한테 했더니 자기네들도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남자 무용수의 그 완전히 몸 굴곡이 다 드러나는 걸 좋다고 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 근데 이상하지 않은 게
발레는 에로스의 예술인데 그거를 외면하면 안 되죠. 그건 우리가 발레 본질이다 그러고 받아들여야죠. 예. 건강한 에로스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네. 아, 아, 옷도 그렇게 변했구나.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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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너무 재밌는데 네. 사실 그 지젤 다 아시지만 약간의 그래도 줄거리를 좀 아, 말씀을 네.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네. 이제 네. 지젤은 이제 포도 재배하는 마을에 그러니까 시골에 한 처녀예요. 네. 한 처녀인데 지젤을 좋아하는 총각이 있어요. 힐라리온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한스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 아, 네. 예, 이 총각은 옛날부터 지젤을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지젤이 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네. 뭐 토끼도 잡아다 주고 그러는데 관심이 없고 엄마한테는 점수 좀 땄겠지만 지젤은 지금 다른 남자한테 관심이 생겼어요. 네. 알브레이트라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마을에 나타났는데 이 남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왜 멋있겠어요? 이 사람이 지체 높은 귀족이에요. 근데 좀 구치가 나 네, 봤더니 근데 이제 신분을 알리지는 알리지 않고. 않죠. 네. 이 사람이 조금 못됐어요. 왜냐하면 곧 결혼을 해야 돼요. 맞아요. 이제 네. 영주의 딸과 결혼을 해야 돼요. 자기보다 더 신분이 높은 집안에 장가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대릴사위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유를 누리고자 온 것 같아요. 이 마을에 신분을 속이고 네. 네. 시골 여자들도 흥미진진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시골 여자들도 네. 똑똑해요. 예를 들어서 네. 귀족이 나를 유혹한다 그러면은 나는 일회용으로 끝난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귀족들이 시골 여자 꼬실 때는 평민인 것처럼. 네. 아. 예를 들어서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에서도 알마비와 맥작이 맞아요. 로지나를 유혹할 네. 때 네. 나는 가난한 학생 린도로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고 리골레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질다를 공작이 꼬실 네. 때 맞아요. 자기도 네. 가난한 학생이라고 네.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나빠요. 나쁘다. 네. 그래서 지젤은 이 멋진 남자와 귀족 복장을 하진 않았지만 네. 멋진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데 힐라리온이 그걸 가만히 보겠어요. 도대체 무슨 놈인가 관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감춰놓은 귀족의 옷과 칼을 네.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약혼녀인 마틸다와 그의 아버지가 사냥을 나왔다. 지젤의 집에 머물게 돼요. 머물게 되고 또 포도 수확의 파티가 막 펼쳐지고 있을 때 이제 힐라리온이 칼을 들고 나서 폭로하죠. 네. 이 알브레이트 정체는 귀족이다. 그러니까 지젤이 충격을 받아요. 지젤이 뭐 보다 보면은 얘가 심장이 약한 아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엄마가 춤을 추지 말라고 그러는 건 너 심장이 약하니까 춤 많이 추면 안 된다고 엄마가 자꾸 막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약한 아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으니까 춤을 췄는데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약혼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실성을 해요. 네. 미쳐요. 그래서 지젤의 매드신이라는 게 나오고 네. 매드신에 이어서 이제 심장이 터져서 죽습니다. 네. 네. 그게 일막의 끝이에요. 네. 그렇구나. 심장이 아파서 죽은 거였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는 어쨌든 그러니까 살짝 보여주는 게 있죠. 네. 엄마가 나와서 엄마가 나올 때 지젤이 춤추다가 숨어버리잖아요. 네. 엄마가 네. 춤추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네. 심장이 약한 아이라서 네. 이제 그런 중간에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네네. 조금 나오고. 그런 암시를 이제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매드신이란 게 매드신은 이제 이 지젤에서 춤이라기보다는 연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지젤의 오리지널에서는 연기가 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이제 매드신. 아. 춤일보다 갑자기 연기로 펼쳐지면은 춤의 매력이 아니고 연기로 돌아가는 네. 거긴 한데 뭐 그래도 중요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매드신이라는 게 1830년대 40년대 그때 오페라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했던 네.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네. 그 매드신을 발레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네. 지젤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파트리스 바르라는 사람이 안무한 그러니까 제안무죠. 수정 안무. 예, 일부 손본 그런 건데 파리 오페라 발레 버전이 이 매드신을 조금 더 강조한 연기를 강조한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뭐 제가 본 무용수가 연기를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네. 다른 발레단보다 이 장면은 훨씬 연극적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예. 그러면 장면을 볼까요? 네. 그럼 더 좋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지젤의 춤 장면 중에서 1막에 볼만한 게 네. 사실 2막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네. 1막에 중요한 거는 이제 지젤이 사람들 앞에서 주는 네. 마리아시옹, 솔로를 마리아시옹이라고 그러죠.
짧은 바리에이션 장면이 하나 있고 네. 발을 흔들기도 하는 그런 네. 아주 좋은 장면이 있고 매드신 매드신. 원래 상당히 길지만 오늘 네. 우리가 볼 장면은 좀 하이라이트 길지는 않겠지만 네. 네. 그 연극적인 매드신 네. 그 1막에서 볼 장면은 뭐 그거라고 하겠네요. 뭐 네.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페전트 농부 빠드대라고 그래서 네. 조연들이 나와서 1년에 볼거리 춤을 연속해서 추는데 네. 그건 줄거리랑은 네. 뭐 상관없는, 거의 무관없이 그냥 눈요기로 네. 들어가는 네. 거니까 그건 어. 공연에서 즐기시면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두 장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1막에서 이제 두 장면 지젤의 솔로 장면이랑 네. 이제 마지막에 매드신이라고 했던 이제 미쳐서 결국 심장 터져서 이제 쓰러진 장면. 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매드신 얘기를 조금 네. 해도 될까요? 네. 이제 이게 오페라에도 매드신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뭐 루치아, 네, 뭐 네. 청교도, 네. 그 오페라는 1835년 요때 작품들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1841년, 1835년 네. 비슷한 시기인데 이 매드신이라는 게 이게 낭만주의랑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 낭만주의적인 정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낭만주의란 게 뭐 우리가 로맨틱하다 그러면 무슨 로맨틱 키스 뭐 이런 것부터 생각하지만 뭐 이제 로맨틱하다는 게 뭐 가슴 벅차고 뭐 그런 아주 뭐 감정이 격정이 분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원래 이제 낭만주의의 본질은 이 현실에 없는 걸 동경하는 그게 진짜 더 중요한 네. 더 중요한 본질이었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안 가르쳐 줬는데 그게 결국은 뭐 죽음 네. 뭐 악몽 네. 이런 거랑 막 연결이 되고 낭만주의자를 많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 과정에서는 더 중요한 걸 이제 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낭만주의 아무튼 본질은 죽음에 대한 동경,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호기심, 그럼 초자연적인 거. 그렇죠. 뭐 이런 초자연적인 거.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요정 같은 거. 네. 실제로 있지도 않은데 낭만주의자들이 네. 동경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무서운 꿈 같은 것도 굉장히 멋진 걸로 받아들이고 네. 꿈에서 깨면은 그게 이제 광기로 발현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과학적이진 않지만 네. 괜히 광기도 낭만주의적인 현상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게다가 이제 오페라 청교도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엘비라라는 여주인공은 광기에 사로잡혔다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사랑에 따라서 네. 사랑을 잃으면 미쳐버리고 맞아요.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정신이 되고 네. 자기 애인이 붙잡혔다 그러면 또 광기에 빠지고 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는 광기의 원인이 제거되면 네. 사랑을 잃어서 미쳤다. 그러면 사랑을 회복하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편하게 광기를 또 썼던 거예요. 실제로는 광기에 한번 사로잡히면 치료한다는 게 현대 약물로도 잘 안 되는 네, 네. 건데 좀 쉽게 생각했던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현상이 지금 지젤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네. 매드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젤이 낭만 오페라라는 건 2막에 훨씬 더 크게 반영이 되지만 네. 1막에서 이제 매드신을 통해 가지고 낭만 발레 네. 느낌이 네. 벌써 강하게 네. 이제 오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네. 2막은 1막보다 훨씬 그 느낌이 강하죠. 저는 이제 지젤의 1막과 2막의 비중을 평가라고 그러면 네. 저 개인적으로는 한 2대 8? 네. 뭐 이막 쪽에 객관적으로 보면 3대 7 정도 되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하라면 2대 8? 네. 2막이 훨씬 중요하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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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막에 조금 뭐 별거 아니네 싶고 싶다가도 2막을 보시면 완전히 빠져들 수밖에 없는. 네. 저는 정말 낭만주의에 뭐 그림도 많고 오페라도 많고 춤도 많고 문학도 있지만 저는 정말 낭만주의적인 작품은 발레 지젤의 2막이다. 네. 이거보다 더 낭만주의적인 작품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이고 네. 그리고 감동도 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2막은 지젤이 죽어서 묻힌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은 마을 바로 옆에 두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원한을 품고 죽은 처녀의 무덤이잖아요. 네. 그거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네. 깊숙한 숲에 그런 무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억울하게 너무나 네. 젊은 나이에 사랑을 잃고 죽은 처녀들이 많이 잠든 그런 곳에 지젤도 이제 묻은 거예요. 근데 그 처녀들이 밤 12시에 되면 일어나요. 네. 무덤에서 월화의 공동묘지. 네. 처녀 귀신. 그래서 그 처녀 귀신을 뭐 이게 원래 이게 독일 문학을 네, 원작으로 네. 하거든요. 독일식으로 하면 이제 윌리가 되고 네. 이제 프랑스식으로 하면 그냥 윌리라고 윌리. 읽기도 네. 하고 네. 뭐 이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무슨 메리 위도우라는 오페레타 보면 윌리아의 노래라고 나오는데 그 윌리아 윌리아도 윌리인데 거기서 나온 말. 그게 이제 동유럽에서는 네. 이제 윌리가 아니고 윌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네. 그 빌리아의 노래도 처녀 귀신 네. 네, 그 노래를 얘기하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네. 하늘 품고 죽은 이 처녀 귀신의 얘기가 굉장히 흥했다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네. 처녀 귀신들이 왜 밤에 일어나는가 하면은 남자한테 원한을 품고 죽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혹시 이 숲을 지나는 남자를 보면은 저주를 걸어가지고 지쳐서 죽을 때까지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매일 일어나진 않아요. 네. 매일 네. 깨어나진 않고 그럴 만한 일이 있을 때 이제 네. 빌리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빌리들의 우두머리가 이제 미르타라는 우두머리인데 미르타는 이 발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이에요. 그 이막의 시작이 미르타의 동무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말 촘촘한 발걸음으로 정말 귀신처럼 네, 정말. 나타나요. 네. 아마 이 토시주가 생겨나서 이런 네. 테크닉이 그죠. 발달했을 네. 때 관객들은 정말 귀신이다 했을 거예요. 네. 놀라운 효과예요, 정말. 그거 그죠. 잘해야 돼요. 정말 네.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되고 이제 빌리가 일어나서 한참 동물을 추고 분위기를 아주 띄우죠. 네. 아주 푸르스름한 네. 그런 어둠 속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나서 무덤에 있는 빌리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네. 불러내는 이유는 오늘 새 무덤의 주인이 있으니까 얘를 이제 단원으로 받아들여 입단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제를 다 우리- 모여가지고 지제를 무덤에서 불러내가지고 네. 이제 무리들의 이제 합류시키는 네. 것까지가 이제 빌리들의 군무로 아주 정말 멋있어요. 네. 정말 귀신들이지만 네. 너무 진짜. 멋있는 정말 백조요수 군무와는 또 다른 분위기 네. 이제 펼쳐지게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춤이 개인적으로는 다- 그 치마가 이렇게 로맨틱 듀티가 더 긴 거. 네, 네. 저는 그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도요. 이게 막 뭐라 너무 나풀나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빡빡한 개보다 이렇게 네, 쫙 저도 이렇게 된 그게 게. 더 예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로맨틱한 분위기를 살리는 데는 이게 더 그죠. 네. 좋은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뭐 고전 발레에서 그야말로 발레리나들의 아름다운 몸을 보여주려면 이게 더 짧은 네. 고전 띠띠가 더 나을 것 같고 네. 뭐 네. 그렇겠죠. 근데 저는 사실 발레 지제를 직관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유튜브 영상으로 쭉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저 아이가 그 군무를 보더니 진짜 귀신들처럼 진짜 이렇게 군무긴 군무인데 뭐라 그러지? 그런 동작들이 마치 영혼 같은 느낌이 네, 나게끔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버전에 따라서는 이제 빌리들이 처음 나타날 때 얼굴을 이제 네, 천으로 가리고 이렇게 있어요. 가리고 아. 네. 보로다 싹싹 벗겨져. 벗겨지는 그런 분 진짜요? 그렇게 하기도 해요. 네. 버전마다 다르긴 네. 하지만 네. 그것도 더 귀신 같은 아.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게 있음으로써 더 신비롭게 보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빌리들이 일단 무대에서 사라진 다음에 알브레이트가 꽃을 들고 나타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기 때문에 네. 지젤이 죽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젤한테 사죄하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지젤이 그 앞에 나와요. 네. 근데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지젤이 나타났을 때 알브레이트는 지젤이 안 보여요. 네. 보이지 않아요. 네. 지젤은 지금 유령이기 때문에 네. 안 보이는데 느낌이 와요. 지젤의 누군가 영혼이 여기 있는 것 있다. 같다. 네. 그래서 그녀가 있는 쪽으로 막 가서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히고 그래요. 에이. 그런 장면 그게 너무나 좋아요. 네, 정말 네, 네. 너무 멋진 장면이고 뒤에 빠드되가 더 유명한 춤이 있지만 그 장면도 굉장히 네. 이제 감동적인 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그 장면에 이어가지고 힐라리온은 먼저 숲에 와 있었어요. 지젤이 아마 무덤에 묻히는 장면도 다 봤을 거예요. 아, 힐라리온 불쌍해요. 그리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랑의 본질인데 네. 우리들은 힐라리온한테 동정심을 갖고 있지만 네. 사랑이라는 게 이게 상호 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죠. 네. 지젤은 힐라리온한테는 안 꽂히기 때문에 힐라리온은 그냥 편기치는 거죠. 힐라리온 네. 정말 그 도망가야 되는데도 밤이 됐으니까 인부들은 다 갔거든요. 이제 네. 밤에 귀신 나온다고 가는데 힐라리온은 그래도 이 무덤가에 남아 있다가 빌리한테 걸린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빌리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계속 정말 춤추다가. 계속 춤추고 쓰러져서 뭐 정말 호수에 던져지듯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목숨을 잃고 빌리들이 딱 이제 보니까 알브레이트도 저기 또 한 발견. 놈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알브레이트한테도 춤을 추게 만들려고 해요. 네. 근데 이때부터는 알브레이트의 눈에도 이제 빌리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온 네. 존재들. 그래서 네. 알브레이트가 이제 미르타한테
사정을 해야 되는데 미르타가 봐줄 리가 없죠. 네. 근데 그 순간에 지젤이 알브레이트 앞을 딱 맞고 나서는 네. 거예요. 자기가 이제 네. 책임지려는 거예요. 어우. 오늘 입단한 막내가 감히 입단한 두목한테 안 그러네요. 된다고 네. 안 된다고 네.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막는 네.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무덤 앞으로 데리고 가요. 네. 왜냐하면 무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네. 아.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미르타의 저주를 약화시키는 건데 사실 십자가보다 더 큰 거는 지젤의 사랑인 것 같아요. 네. 지젤의 사랑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르타가 나뭇가지로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데 먹질 않아요. 네. 저주가 먹질 않고 그다음에 지젤의 작전은 뭔가 하면 어차피 날이 밝으면 다시 빌리들은 무덤으로 떠나야 돌아가야 되니까. 되니까 네. 시간을 끄는 게 네네. 이제 지젤의 목표예요. 그래서 네. 느린 춤을 춰요. 네. 둘이서 아주 느린 춤을 추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빠드의 시작 부분이에요. 네. 느린 춤을 추는데 이제 그게 계속 사랑의 힘이 계속되진 못해요. 계속 미르타는 저주를 넣고 있겠죠. 네. 점점 이제 그 지젤도 지쳐가고 네. 그러니까 결국 빠두가 끝난 다음에는 미르타의 뜻대로 춤이 네. 빨라져요. 지젤의 춤도 빨라지고 아. 정말 발동작도 정신없이 네. 정말 저게 인간의 발동작이냐 할 것 같은 걸 또 지젤도 춰야 되고 네. 알브레이트도 정말 아주 힘에 넘치는 춤을 추고 네. 계속 춤을 춰서 아주 녹초가 돼가는 순간에 이제 네. 한 번만 더 춤추면 이제 알브레이트는 쓰러질 죽을 것 같은 네. 쓰러지는 거 벌써 몇 번 그죠. 쓰러지죠. 예, 예. 이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예. 멀리서 이제 새벽경 소리가 들리고 그 순간에 이제 미르타는 빌리들 데리고 떠나죠. 네. 이제 자기네들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알브레이트는 지젤에게 정말 지젤의 희생이라고 할까요? 네. 그 다음부터 얼마나 왕따를 당하겠어요. 그러게요. 저 막내가 그렇잖아요. 첫날. 저 말도 안 듣고 온 첫날 그렇게 저런 완전히 독한. 그 작전 계획을 망쳐버렸으니 예, 그러니까요. 지젤은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고 알브레이트는 이제 정신을 혼자 차려가지고 남아서. 어젯밤에 지젤이 자기를 구했다는 네, 걸 네. 느끼면서 이제 막이 내리는 네. 어떤 경우에는 알브레이트의 꿈으로 처리하기도 해요. 알브레이트가 이제 무덤가에서 깨보니까 네, 꿈이었던 꿈이었구나 거. 그런 예, 식으로 예. 끝나기도 합니다. 아. 근데 알브레이트가 끝에 제가 봤던 버전들은 대부분 알브레이트가 되게 멋있게 막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그 꽃을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네. 이렇게 나오는 네. 버전. 알브레이트가 그 순간에는 자기도 굉장히 선한 사람이 됐겠죠. 네. 그 순간에 어떻게 네. 안 선하게 됐어. 지젤의 사랑의 힘으로 자기가 그죠, 목숨을 그죠. 구했는데 네. 그 순간에도 아유 다행이다 이런 생각만 한다고 그러면은 그죠, 그거는 나쁜 정말 놈이죠. 네, 나쁜 놈이죠. 그 순간에는 갱생했다고 봐줘야 되겠네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근데 각본도 다 남자들이 썼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남자들이 뭔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가 있는데 네. 그 여자를 배신을 해요. 배신을 하고 그래서 그 여자는 뭔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죽잖아요. 네. 근데 막 죽어서도 막 혼이 돼서 막 나타나서 도와주고 막 이게 백조의 호수는 뭐 죽어서는 아니지만 거기서도 이제 배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예. 나한테 사랑을 맹세해놓고 다른 여자한테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이 여자는 계속해서 그쵸. 이 사람을 용서하고 끝까지 막 사랑해주고 그게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였을까? 그런 거죠. 예, 그죠. 그런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여류 소설가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잖아요. 네, 여류 네. 소설가들이 인기를 끈 비결 중에 하나는 이제 여류 소설에선 그저 벗어나죠. 그죠. 여성 예. 중심으로 이제 바뀌니까 예, 여자들이 사실 예술에서 가장 먼저 성공한 게 화가도 아니고 음악가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소설가가 가장 먼저 네. 성공했거든요. 네, 그게 네. 이제 여성의 시각으로 본 그게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전반기에 이제 대거 등장하면서 그죠, 네. 근데 남자들은 여전히 그러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네. 여자들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 발레 아까 이거 발레 블랑 말씀하신 그 뭐죠? 라바야데르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미 막 얘는 배신해가지고 여자 주인공은 그것 때문에 배신당하고 이러고 죽는 장면이 그 네. 거기서 니케아 여주인공 니케가 죽는 장면이 지젤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비슷하죠. 예, 예. 그래서 뭐 동방의 지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 그게 인도가 배경이니까 뭐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니 왜 계속 저런 여자들만 나오나 발레에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게 남자들이 그리는 이상적인 사랑이구나. 내가 가끔 한눈을 팔고 내가 배신을 해도 날 계속 날 계속 이렇게 사랑해주는 헌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절대적인 사랑인 거죠. 네네. 네, 그게 근데 네. 뭐 정말 뭐 못된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죠? 파우스트부터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남자들은 그걸 갖다가 포장을 하는 거죠. 영원히 여성적인 거지 나를 구원한다고 그죠.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지만 네. 사실은 너무 일방적인 네. 그런 주장이 네. 되는 거고 지젤도 결국은 그쵸. 불쌍한 힐라리오는 그냥 죽고 그러니까요. 예. 평민인 힐라리오는 죽고 귀족인 알브레이트는 살아나고 그런 거. 예. 그럴 때 그런 건 약간 화가 나죠. 예. 화가 나지만 네. 뭐 사랑이 그런 것을 그래서 뭐 그런가요? 어떡하겠어요. 네. 아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줄거리를 물어보길래 이렇게 했다니까 뭐야 그래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작품 다 옛날 것들은 네. 좀 그러니까 네.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감상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아니, 근데 해보긴 했어요. 그렇게 불만을 가지면서 봐도 네. 지젤 이막을 보는 순간에는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예,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거를 너무나 저도 너무나 예, 예. 정말 꿈결 같은 순간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맞아요. 예. 네. 정말 아까 농담처럼 얘기하셨지만 월하의 공동묘지라는 그 예, 무시무시한 예, 공간에서 정말로 그렇게 감동적인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순간에는 정말 엄청난 작품이다. 맞아요. 이거보다 네. 어떻게 더 낭만주의적일 네. 수가 있느냐. 낭만주의의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라실피드랑 다른 점은 라실피드는 단순히 그냥 요정을 사랑하는 남자의 이야기. 네. 그 요정이 이런 거예요. 요정이 남자를 좋아하는데요. 네. 남자도 요정을 되게 좋아하게 돼서 이제 남자의 욕망이라는 건 자꾸 껴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정은 인간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한테 껴안기면 목숨을 잃어요. 근데 남자의 욕망은 계속해서 이 요정을 껴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사수를 마녀의 꼬임으로 마법의 실크를 만들어 가지고 껴안는데 성공하지만 이제 요정은 결국 이제 죽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 근데 이제 지젤은 아예 무덤에서 처녀들이 일어나는 건데 네. 지젤보다 또 한 10년 전에 오페라가 있었어요. 하나. 악마 로베르라는 오페라가 있었어요. 마이어베 네. 프랑스 오페라인데 그 악마 로베르의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악마 로베르도 뭐 DVD 같은 걸로 나와 있으니까 보려면 볼 수 있는데 수녀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장면. 네. 근데 그 네. 수녀들이 죄를 지은 수녀들이에요. 그 수녀들이 죄를 지은 게 뭐겠어요? 다른 남자를 그렇죠. 사랑하는 남자를 거죠. 가까이 한 수녀들의 무덤에서 수녀들이 깨어나는 게 그 오페라에 나오는데 프랑스 오페라에는 발레 장면이 꼭 들어가야 맞아요.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수녀들의 무덤 장면에서 수녀들이 일어난 장면을 그때 마이어베르 오페라에서 발레로 처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젤에 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오페라랑 발레랑 같이 놓고 보면은 네. 지젤의 원조는 라실피드만이 아니라 악마 로베르라는 오페라의 수녀 무덤 장면 네. 또 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오페라에 발레 장면이 꼭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발레. 네. 프랑스 오페라에. 네. 딴 얘기인데 뮤지컬 오페라 유령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극중 극으로 오페라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도 발레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뮤지컬 오페라 유령의 주인공인 크리스틴이 원래 그 발레에 원래 그 오페라의 발레 장면에 출연하는 무용수였는데 이 사람이 목소리가 아름다운 거를 알고 이제 그 주인공 오페라 유령이 막 강훈련을 몰래 시켜가지고 소프라노로 데뷔를 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 오페라 유령의 무대가 되는 극장이 바로 파리 오페라. 파리 오페라 그쵸. 맞아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목이 오페라 유령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오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저보고도 네. 오페라 강의 좀 해주세요. 네. 예, 무슨 작품 하면 되나요? 오페라 유령 부탁합니다. 저는 그건 못하는데요. 그런 적도 있어요, 정말로. 네. 19세기 이제 프랑스 발레에서 네. 발레단의 국무들은 보통 어려운 집 아이들이에요. 네. 주역을 맡은 여자들은 보통 발레 명문가의 딸인 경우가 또 많아요. 네. 걔네들은 괜찮은데 네. 국무들은 가난한 집 애들이 많지만 그래도 예쁜 애들이 발레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19세기 중반부터 파리에 이제 돈 많은 남자들이 네. 발레리나랑 발레리나가 연애하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네. 쟤네들은 꼬시기 쉽다. 집도 가난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돈을 내주면 쉽게 우리의 애인이 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집중적으로 발레리나들을 이제 유혹을 하거든요. 지젤이 프랑스에서 명맥이 끊긴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프랑스 발레가 그렇게 되니까 뜻있는 프랑스의 무용가들이 차라리 러시아로 가자. 우리 프랑스의 발레 예술은 죽었다. 네. 완전히 타락하게 된다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많이 건너가게 된 거죠. 러시아에도 그래서 나중에는 또 그런 문화가 생겨나게 되죠. 러시아 귀족들이 또 발레리나 꼬시는 일이 또 벌어지지만 진짜 프랑스가 주도권을 러시아로 넘겨주는 거는 이 발레단 내부를 부패시킨 프랑스의 돈 많은 남자들. 프랑스에 이제 꼬르티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옛날부터 그 자기 애인을 두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꼬르티잔은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꼬르티잔을 생활비 다 대줘야 되니까 꼬르티잔 생활비. 그러니까 이제 발레리나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프랑스 발레가 많이 이제 타락을 해서 러시아로 주도 뿌띠빠 주일배로 뿌띠빠 다 그렇게 건너간 거죠. 너무 재밌는데요. 장면을 이 장면은 지금 무덤가에 온 알브레이트가 지금 슬퍼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앞에 이제 지젤이 나타난 거죠. 지젤이가 영혼이 나타난 거죠. 못 보는 거죠 지금. 네, 지금은 못 보고 이제 느끼게 돼요. 점점 왜 죽은 지젤이 내 곁에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정말 이거 보고 있으면 감동적이에요. 네. 저게 느린 춤인데 느리면서 균형을 또 잘 잡아야 되니까 너무 어렵다고.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빠른 춤도 어렵지만 느린 게 더 힘들 것 느린 같아요. 게 느린 힘들 춤에서 것 같아요. 균형을 아주 잘 잡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느린 춤에서 이제 감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빠른 춤은 감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볼거리를 테크닉을 제공하는 거고 자랑하는. 이제 감정은 느린 춤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연기를 잘해야죠. 자, 저렇게 못 잡죠. 잡지 못하는 게 지금 보이지는 않는 상황을 생기는 거예요. 이제 들어올리게 되는데 들어올릴 때도 사실 뭐 실체를 들어올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들어올릴 때도 진짜 공기처럼 그렇게 가볍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죠. 정말 이번에도 또 한번 놓치고. 저렇게 가볍게 네. 사람을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들어올리는 그죠. 걸로 네. 보여줘야 되는 거죠. 팔 동작 같은 게 정말 아주 중요하죠. 네. 이제 너무 기교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팔 동작의 이제 예술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파리 오페라 발레 같은 경우에는 저런 팔 동작도 강조하고 파리 오페라 발레의 좋은 점은 거의 모든 단원이 파리 오페라 발레 학교 졸업생들이라는 거. 이제 그런 걸 뚫고 박세은이 거기 들어가서 주역까지 했다는 게 뭐 거의 기적적인 그렇죠. 그런 사건인 거고요. 단점은 좀 폐쇄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발레단들은 잘하는 무용수 있으면 국적 불문하고 데려다가 자기네 주역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파리 오페라는 오랫동안 순혈주의를 고집해 왔기 때문에 요즘 뭐 약간 다른 발레단보다 약점이 조금 있긴 있어요. 전통 면에서는 최고지만 이제 처녀 귀신들이 다 나와서 빌리들이 다 이제 모였네요. 미르타 앞에 다 미르타가 두목이라는 게 확실히 이 표시가 되고요. 머리에 왕관 같은 거 썼대요. 네, 미르타는 왕관 같은 걸 썼고 처녀들도 다 예쁘게 단장은 한 거죠. 위험이 있네요. 역시 미르타는 표정이 무서워요. 그렇죠. 미르타는 웃지 않아야 돼요. 웃지 않고 위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은 키가 큰 무용수가 맞는 경우도 많고 네.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네. 미르타 밑에 부두목도 둘이 있어요. 아, 뒤 네. 위에 부두목이 둘이 있는데 부두목. 그 둘은 카리스마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동무가 주어져 있을 뿐이지. 예. 자 지금 미르타는 사라지고 네. 자, 지금 나타난 게 이제 부두목 중에 부두목. 한 분인 거죠. 예. 근데 카리스마는 없고 그냥 솔로가 잠깐 네. 주어지는 네.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손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고개 움직임 뭐 그런 거 하나 하나도 정말 우아하고 네. 아주 그야말로 몽상적인 네. 그런 분위기로 이제 펼쳐져 진짜 있죠. 꿈속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조명의 저 푸르스름함도 아주 정말 이제 발레 예술이 사실 범위가 넓지는 않은데 네. 정말 놀라운 작품들이 몇 개 있죠. 네. 그 중에 이제 지젤이 낭만 발레에서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빌리들을 이제 두목, 부두목이라고 부르시는 거는 처음 들었는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딱 와닿아요. 부두목이라고 하기엔 약간 권위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네. 예. 다른 빌리들보다는 더 존재감이 네. 있는 거죠. 부두목 둘이 못하면 또 금방 표시가 나요. 네. 발레, 네. 발레단 수준이 왜 이래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저 친구들도 정확하게 네. 춤을 춰줘야 됩니다. 뭐 발레단의 수준은 또 군무가 말해준다. 뭐 그런 얘기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뭐 주역은 데리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게스트로 데리고 와도 되는 건데 음. 이제 군무는 자기네들이 월급을 주는 네. 이제 단원들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발레단의 수준은 이제 군무의 수준. 네. 지금 본 게 이제 군무를 잠깐 보셨고, 자, 이거는 이제 그랑빠드대가 확장된 임무라고 그래서 이제 임무만이 아니라 바리아시옹들까지 포함된 긴 장면인데 그 중에 거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브레이트의 유명한 솔로는 이미 나왔고요. 네. 자, 알브레이트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 계속해서 발을 빠르게 교차시킬 건데요. 이 장면은 이제 알브레이트가 이제 더 이상 춤을 못 출 정도로 지쳐간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등장해서 자, 이 장면은 알브레이트의 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버전마다 차이가 심한데 네, 파리 오페라 발레는 이렇게 저는 저거 한 번도 못 하거든요. 진짜 굉장히 정말 엄청난 네. 훈련이 아니면 네. 못 하는 거죠. 예. 근데 표정이 표정 나 막 지쳤어, 힘들고 힘들어, 그만 막 치고 이거네요. 싶은데. 네. 그리고 실제로 자연스럽게 점점 이제 점프가 낮아지고 네. 그렇게 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거든요. 네. 정말 네. 네, 쓰러질 것 같은데 저 좀 봐주세요 해도 그래도 너 계속해 계속 이러죠. 쳐야 돼. 네. 저러고 이제 쓰러지게 되죠. 음. 거의. 아직 발레리나 들 힘은 남아 있네요. 그러게요. 통통 들 힘은 남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젤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네. 뭐 저 장면은 모르겠어요. 네. 뭐 같이 있는 거죠. 아무튼 네. 혼자 네. 방치하지 않고 네. 알브레이트를 이제 뭐 정신적으로 돕는 장면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아무튼 지젤도 져봐요. 지젤도 이렇게 힘있게 춤을 춰야 돼요. 네. 지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 순간에는 미르타의 저주에 지금 함께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네. 춤이 처음에는 이렇게 느리게 추다가 나중에 점점 이제 저주가 이제 통해가지고 점점 점점 빨라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 하고 그냥 막 봤는데. 네. 근데 뭐 지금은 지젤 이막이 완벽하지만 한때는 저 이막도 굉장히 유치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러시아 황실 발레 네. 스타일로 이제 바뀌면서 러시아 황실 발레는 디벨티스망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볼거리가 네. 그냥 줄거리와 관계없이 들어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네. 이 지젤 이막은 디벨티스망이라고 할 게 없죠. 없거든요. 네. 그냥 다 그냥 일련의 드라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때 저기에 디벨티스망이 들어간 적이 있대요. 어떤 정말 게요?
어떤 게요? 각국 빌리들의 춤. 어머, 아, 약간 호두까기 너무 심하죠. 예. 아, 각국 뭐 나오는 그렇죠. 인형들이 빌리들도 다 춤추고 이런 복장을 좀 것처럼. 다르게 해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뭐 그때 음악도 그때는 이게 아돌프 아당이라는 사람의 음악인데 아마 네. 다른 작곡가들의 음악을 끼워 넣어가지고 네. 그걸 뭐 제가 더 이상 자세한 기록은 못 찾아봤지만 예. 뭐 15분이고 20분이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균형이 다 깨져버리죠. 흐름이 다 예, 그러니까 다른 끊기잖아요. 예. 고전 발레에서 디벨티스망이 보기에는 좋지만 그게 균형은 깨버리는 장치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여기는 예. 그걸 다시 싹 없애버렸기 없애고. 때문에 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감동이 남았다. 아, 그렇구나. 아, 눈물 흘리려다가 갑자기 각국에 우와, 막 빌립니다. 이러면서 네. 한국에서 온 천연기신입니다. 뭐 이런. 아, 그런 적이 있었군요. 어머, 네. 너무 웃긴다. 그래서 그게 몇 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네. 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저도 뭐 자료 읽다가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걸 이제 발견한 정도지만 네. 어쨌든 이 발레는 1841년에 초연이 돼서 네. 1868년까지 프랑스에서 공연되고 이제 더 이상 프랑스에서는 공연이 안 된 거예요. 1868년 그때가 이제 프랑스 발레 타락기예요. 아, 네. 그리고 러시아로 건너간 결정판이 몇 번 하다가 1884년에 뿌띠빠가 만든 결정판이 오늘날 공연되는 지젤의 원형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지젤이 원래 프랑스 발레지만 지금은 완전한 프랑스 발레는 아니고 프랑스 발레 러시아 색깔이 네, 들어간. 네. 네. 그런데도 또 희한한 거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지젤 그러면 안무가를 장 꼬랄리와 줄 빼로 두 명으로 표시하고 뿌띠빠 이름을 네. 보통 표시를 안 네. 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어쩌면 두 사람보다 뿌띠빠의 손길이 더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또 공연 영상에 보면 뿌띠빠 이름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네. 네. 뭐 재미있는 거는 이 안무가가 두 명인 거는 전체적인 안무는 장 꼬랄리라는 당시 파리 오페라 발레의 발레단 감독이 했고 네. 당시에 이제 지젤을 췄던 초연 당시에 지젤을 췄던 무용수가 카를로타 그리시라는 아, 네. 22살 정도 된 젊은 발레리나인데 애인이 네. 안무가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쥘베로예요. 아. 쥘베로가 지젤 안무는 다 자기가 한다. 아. 그러니까 무용수가 그렇게 요구했어요. 무용수가 파리 오펠라단에 그야말로 특별히 온 무용수고 한 1, 2년 있다 간다 이렇게 된 상태였으니까 이 발레리나 요구 사항대로 다 해주기 위해서 자기 춤은 쥘베로가 다 해주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은 안 했어요. 아, 네. 그리고 쥘베로는 이제 러시아로 건너가서 이제 러시아 발레를 또 꽃피우게 됐고 그런 역사들이 어쨌든 있죠. 네, 돋보이게 이렇게 안무를 했겠네요. 네. 뭐 네. 참고로 빌리 얘기가 다뤄진 오페라도 있어요. 푸치니의 첫 번째 오페라가 레 빌리예요. 아, 그래요? 네. 푸치니의 첫 번째 오페라. 네, 요새 공연 안 되죠. 네. 공연 안 되고 뭐 영상은 한 2개 나와 있긴 한데 공연은 네. 안 되는 작품인데 거기에 네. 나온 그 제목의 빌리가 바로 지젤에 나오는 네. 그 빌리 얘기예요. 뭔가 빌리가 나오면 이건 처녀 귀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 이제 거의 한 30년? 뭐 그렇게 들었어요. 그 정도예요? 굉장히 네. 오랜만에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발레단 전체가 오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그렇군요. 들었어요. 예, 예, 예. 네. 박세현 씨가 이번에는 같이 공연을 하지 않나 봐요. 네, 출산으로 네. 아 그래요? 저는 출연은, 몰랐던 네. 너무 몰랐던 아쉽다. 소식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작년에는 이제 와서 저희 여기도 이 네, 커튼콜에도 출연해서 출연도 예, 했는데,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아니었나 보죠. 그때는 네, 그렇죠. 네. 그때는 꽤 됐으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는 발레리나 출산하지 말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옛날에는 네, 그랬죠. 요새는 발레리나들 뭐 네. 출산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 금방 복귀하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 네. 빨리 원래 몸으로 돌아가는 그것도 재능이니까 네. 재능과 네. 노력으로 네, 네, 네. 그렇게 다시 그렇죠. 몸을 만들어서 네. 네. 그래서 박세현 씨는 한국 공연에 참여를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다른 주역들이 오고 또 한국인 단원 강호연 씨가 또 아마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자리에 못 갔지만 거기도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파리 오페라 발레의 감독이 바뀐 지가 또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돼서 아마 이번이 첫 번째 투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우리나라 말고 네. 또 어디 가는지는 제가 네.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네. 호세 마르티네스라고 옛날에 여기서 에투아를 네. 했던 무용수가 그렇죠. 네. 맡았죠. 어. 이분이 이 파리 오페라 발레
감독을 맡기 위해서 이분이 스페인 국립발레단에 가서 안무도 많이 했는데 자기는 파리 오페라 발레에서는 안무는 안 하겠다. 그냥 운영에 전념하겠다고 네. 선언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감독이 안무를 하게 되면 자기 작품에 대한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파리 오페라 발레단도 하고 그리고 또 유니버설 발레단이랑 국립발레단도 또 이어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유니버설은 강동 아트센터에서 하고 또 지방 공연도 있는 것 같고. 네. 국립발레단은 국립극장에서 하는 걸로. 네. 보통 이렇게 발레단이 다르면 좀 작품이 버전이 다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국립발레단은 이번에 파리 오페라 발레가와는 파트리스 바르라는 그 버전으로 한지 꽤 됐죠. 10몇 년 됐고요. 네. 그거 갖고 있으니까 거의 같은 걸 거고 유니버설 발레는 여기 예술 감독을 지냈던 올레그 비노그라도프 마린스키 발레 감독 출신인데 그분 프로덕션인데 큰 차이 없어요. 네. 지젤의 고전 발레로 고전 낭만 발레로 지젤을 하면 누구 버전으로 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무대도 거의 비슷하고 춤도 큰 차이를 안 두고 뭐 몇 개 넣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젤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크레올 지젤 여기는 전부 이제 흑인들이 미국 그 노예 농장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마치에크의 지젤은 이막이 정신병원이었고 최근에는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의 무용수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따로 모여가지고 알렉산더 라트만스키라는 이제 볼쇼이 감독이었던 그 사람이 안무한 또 새로운 지젤을 런던에서 공연했다고 그러던데 그건 라트만스키 취향으로 보면은 고전 발레 스타일로 했을 것 같아요. 그 지젤 다른 작품에 비하면 그렇게 변주가 많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비슷합니다. 오히려 백지효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파격적인 고전 발레로 했을 때도 굉장히 다른 계열이 있거든요. 근데 지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 지젤 되게 다른 거 본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크람 칸의 지젤. 네네. 아크람 칸의 지젤을 봤어요. 그거는 무슨 노동 그런 종류예요. 그걸 이제 로열 발레 쪽에서 해가지고 좀 파격적이었죠. 그것도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해서. 아크람 칸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전 발레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고전 발레 무용수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서 그것도 화제가 이제 됐는데 평가는 모르겠어요. 평가는 이렇게 계속 화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하여간 좀 되게 특이하다. 저는 재밌게 봤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고전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아무튼 다시 해석하기 힘든 작품. 유니버설 발레도 지젤을 한번 그랬었나요? 하지 않았었나요? 그레이엄 머피의 지젤을 것 같은데 그 작품이 근데 사람들한테 너무 어색하게 받아들여졌죠. 결국 재공연되지 않았던 걸로. 그래요. 그런 공연도 했었구나. 쉽지 않아요. 아무튼 새롭게 해석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저는 아무튼 가장 괜찮은 거는 마치에크의 이막 정신병원으로 한 그거는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그건 발레가 아니고 그냥 댄스인데요. 그건 아주 인상적이고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새롭게 해석하기가. 여러 그 발레단에서 하는 지젤 공연을 앞두고 좀 지젤을 알고 보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지젤 집중 탐구로 유형종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발레가 사실은 오페라나 다른 클래식에 비하면 마이너한 장르지만 아무튼 명작 발레가 있어요. 차이콥스키의 세 작품과 지젤, 돈키호테, 그다음에 요즘은 라바야데르, 라이몬다 이런 작품은 정말 외우도록 보셔도 될 만한 작품. 많이 보시고 좋은 영상들도 많으니까 볼 수 있는 게 많고 그다음에 고전 발레의 좋은 점은 무용수만 바뀌어도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그걸 정말 만끽할 수 있는 게 고전 낭만 발레 장르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 번 봐도 정말 볼 때마다 새로운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이고 또 여태까지 예, 그렇죠. 예. 공연이 되는 예, 거겠죠. 예, 예. 아무튼 네. 집중할 수 있는 작품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 네. 그 작품들은 외우도록 보셔도 좋다. 예. 그러니까 사실 스포를 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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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알고 보지만 그때마다 감동받고 네. 그런 발레 매력입니다. 네. 네, 오늘 무지크바움의 유영종 대표님과 발레 지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